네, 뭐 하고 사나 뭐 먹고 사나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죠. 유한솔의 오늘 뭐 사니 이어집니다. 보기만 해도 삶이 나아질 생활 속의 경제 이야기 오늘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일타 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 변함없이 함께합니다. 오늘 어떤 분 모셨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사회의 다양한 트렌드를 짚어보도록 하죠. 차영주 와이즈 경제연구소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차영주 소장님과 목요일 방송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이 옛 감성을 자극하는 뉴트로 열풍에서 생겨난 트렌드죠. 할머니와 밀레니얼을 합쳐서 할메니얼 트렌드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나왔던 이야기인데 네. 최근에 이 MZ들이 의식주 전반에서 취미 활동에 이르기까지 이 할머니 감성을 탐닉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글로벌적인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전통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 세대, 뭐 할머니 세대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같이 겪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복고로 회귀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틱톡에서 우리가 이제 할머니 세대, 그랜마네어라는 해시태그를 한 2,000회 정도 이상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2천만 회. 2천만 회 정도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다양한 어떤 할머니 세대에 했었던 감성들을 예. 젊은 세대들도 즐기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보면 셀프 피부 관리라든지 네. 그다음에 정원 가꾸기, 베이킹 뭐 이런 것들이 현재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좀 정적인 것들이죠. 것들이죠. 아무래도 할머니라고 우리가 이제 일컫는 그러한 어떤 아이콘들을 놓고 본다라면 예. 집에 머무는 시간이 좀 많고 그다음에 일찍 주무시죠. 네. 그리고 다양한 것들을 이제 뜨개질과 자수 뭐 이런 것들이 좀 빠져 있다라고 보니까 예.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많이 좀 즐기고 있다라고 봐요. 자, 왜 집에서 즐기는 것들을 많이 할까? 네. 이 부분을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되는데 캐나다 공식 관광청에서 예. 영국 성인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어요. Z세대들이 네. 하루에 야외에서 얼마를 보내느냐라고 하니까 1시간이 채 안 됩니다. 49분인데요. 49분. 예, 이건데 이 중에서 24%가 출퇴근 시간이기 때문에 그거 빼야 되니까. 예, 실질적으로 야외에서 머무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마치 저를 보는 듯한 저는 Z세대가 아님에도 네. 불구하고 X세대 같은 경우 하루에 1시간 넘게 약 한 65분 정도에서 머무는데 제가 이제 이 데이터를 보고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예. 왜 밖으로 안 나갈까? 아무래도 손에 휴대폰을 없애야 되는 게 아닌가. 아.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할머니들의 이제 말씀이실 거죠. 네네네. 휴대폰을 없애면 나갈 것이다라는 건데 어찌 됐든 그게 하나의 습관화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Z세대의 응답자 중 67%는 며칠 동안 집을 안 나가도 다 된다. 네. 음식 배달되고 뭐 즐길 수 있고 뭐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것들이 하나의 트렌드가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집에서 즐길 것도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전 세계 MZ들이 이제 야외보다는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좀 많아졌다.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할메니얼 트렌드 하나하나 좀 짚어볼 텐데 의식주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먹는 것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뭐 떡이라든지 뭐 양갱 같은 그 전통 간식들, 약과 같은 것들도 저도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이 즐겨 먹어서 네. 그때는 좀 별나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요즘 MZ들이 이게 보편적인가 봐요?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제 차장 과장 시절에 이제 회사에서 야유회를 가면 네. 보통 이제 편의점이라든지 마트 가서 잔뜩 사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양갱을 사면 젊은 친구들이 참 뭐라 그랬어요. 이거 어르신들 누가 드는 먹냐고. 건데 누가 먹냐고. 그래서 나 먹을 거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제가 물론 이제 직장 생활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네. 직장 생활 그만두기 전까지 어디 놀러 갈 때 이제 그때 장볼 군번은 아니죠. 그런데 보면 그런 것들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예. 친구들이 잘 먹어요. 그런 것들 알아서 담는다. 예, 하나의 이제 트렌드가 됐다라는 거죠. 말씀하신 우리가 양갱, 밤, 쑥, 팥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할메니얼 디저트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예. 젊은 층들이 이제 감성을 자극하는 이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 편의점에서 이러한 것들이 전년 대비해서 21%나 매출이 늘었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편의점을 가보면 알 거예요. 네. 우리가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상품들은 편의점에서 눈에 안 보이는 곳에 있었다가 이제는 눈에 보이는 전면에 전면에 나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빵과 샌드위치, 붕어빵 같은 간식류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고요. 또 한 편의점에서는 여수의 한 디저트 맛집과 이제 협업을 해서 쑥크림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쑥이요? 쑥크림인데요. 이것이 한 달 만에 15만 개가 팔렸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팥이라든지 딸기 샌드보다 더 많이 팔리고 있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상당히 이제 맛의 변화. 또 하나 요즘 네. 약과 쿠키. 이거 맛있어요. 네. 요즘 뭐 벌써 딱 이제 지나가면서 표정이 달라지는데요. 마치 약과 하나 먹은 듯한 표정입니다. 이런 것들이 2013년 5월에 출시된 지 5일 만에 10만 네. 개가 팔렸는데요. 맞아요. 지금까지 누적으로 1,000만 개가 팔렸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다는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양갱, 소보루빵, 막걸리, 식혜 이런 것들의 매출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보편적인 있겠습니다. 흐름이다. 네. 네, 아니 할머니 입맛에 MZ세대가 푹 빠진 듯합니다.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네. 해외에서도 인기라고 하던데요. 해외에서 온 분들이 깜짝 놀라는 게 있습니다. 네. 뻥튀기죠. 어.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네. 것이고 그렇죠. 네네네. 그런 부분들인데 그들은 이렇게 곡물을 튀긴다라는 문화가 없고 곡물이라는 이미지는 네. 건강하다라는 이미지를 주잖아요.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뻥튀기 이런 것들을 상당히 즐기는데 예. 특히 우리나라랑 좀 다르게 즐깁니다. 네네네. 뻥튀기에다 토핑을 얹어서 먹는 지금 거죠.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예, 우리나라 같은 네네네. 경우도 뻥튀기에다가 아이스크림 얹어서 먹는 것들이 있습니다만 와플처럼 예, 먹어요. 잼과 소스 그다음에 이제 과일 등 이런 것들을 얹어서 먹는 네. 이런 것들이 방금 이제 화면을 보고 계신 것처럼 예. SNS에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반적으로 K 베이커리에 대한 수출도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예. 있는 상황인데요.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베이커리 수출액이 4억 4천만 달러, 약 네. 5,800억에 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을 이끈 것은 과거에는 우리가 호빵을 필두로 한 팥이 들어간 제품이었다면 네. 이제는 약과 제품인 것 같아요. 따라서 SPC 삼립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약과 같은 경우 미국의 이제 매장에 납품을 했는데 네. 제가 이제 SNS를 보면서 요 내용을 보기 전에 우리나라에 오신 분들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나가시는 분들이 약과를 사가는데 서양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약과를 왜 좋아하나 그랬더니 우리가 유럽이나 뭐 미국 나가 보면 그들의 디저트는 굉장히 달죠. 우리가 먹는 디저트는 조금 덜 달지만 그들은 약과도 굉장히 많이 달죠. 단축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비교하면 그들은 건강하게 단맛을 줄 수 있겠구나.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특히 유럽 분들이 이 약과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한다. 요 제 차용제 뇌피셜까지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뻥튀기 위에 이제 토핑 같은 거 얹어 먹을 생각은 아예 해보질 못했었는데 요 다가오는 명절에 한번 시도해 봐야겠다. 아이스크림 안 얹어 드셔보셨어요? 이거 약간 비슷한 느낌. 그 아이스크림인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작가분하고 얘기했는데 특정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조각으로 된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그거 얹어 먹는 게 더 맛있다라고 하는 네. 제가 그 MZ 세대한테 꿀팁도 하나 얻어왔습니다. 오늘도 이제 먹을 거 이야기하실 때 가장 이제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차용조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간식뿐만이 아니고 이제 이 반찬들도 MZ들이 할머니 입맛 쪽으로 좀 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네네. 요즘 날이 선선하니까 야장이라고 하죠. 예. 밖에서 이제 퇴근 후에 야외 고깃집 가는 분들 많이 계신데 여기서 주목받는 또 의외의 반찬이 있다고 해요? 예.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야외에서 고기 구워 먹는 것들 너무 좋죠. 여기에 갓김치가 갓김치. 등장을 그래요. 했습니다. 너무 예, 맛있죠. 벌써 이제 우리 셋이 동시에 이제 침이 고이는 듯한 발음들이 나오는데 삼겹살에다가 이제 그 갓김치를 구워서 삼겹살을 이제 가수로 돌돌 말아서 네. 먹는 이제 부분들이다라는 아이고 거죠. 맛있죠. 원래 이제 갓김치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특유의 냄새가 있는 거고 지역의 특산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예. 우리가 한 가지 의외의 사실들은 뭐면 이 갓에 톡 쏘는 맛이 열과 기름에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겹살을 구우면 열이 발생하고 기름이 발생하잖아요. 여기에 약하다라는 것에 이제 차관점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요즘 일부 MZ 세대 같은 경우는 고기 맛도 고기 맛이지만 갓김치 때문에 야장을 간다라는 거고 네. 또 한 가지 요즘은 우리가 고추냉이도 많이 얹어서 먹죠. 고추냉이 같은 경우도 열과 기름에 약합니다. 이것도 한 가지 팁이거든요. 같이 고추냉이도 같이 드시는 것도 네. 하나의 좋은 팁이 되지 않을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워낙에 알싸한 향 때문에 진입장벽이 좀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뜨거운 고기와 곁들여 먹으면 그 풍미와 식감만 남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MZ들의 취향이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먹는 것들에 이어서 이렇게 MZ들의 입맛이 확실히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 했는데 먹는 거 이야기는 여기까지 좀 해보도록 하고 MZ 세대가 이제 집에 머무는 시간이 좀 길어진다는 이야기를 조금 전에 소장님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집에서 뭘 하는지가 궁금한 건데 할메니얼 트렌드로 묶을 수 있는 어떤 취미들이 있을까요? 일단 MZ세대들의 취미 생활을 정리를 해보자면 뭔가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거에 좀 집중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뭔가 멘탈이 무너지지 않도록 노력하려는 그런 취미 생활을 즐기고 있다라는 네. 건데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저희가 방송을 했었죠. 텍스트 힙이라 그래서 이틀 독서가 전이었죠. 힙하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신조어가 드러날 정도로 온라인으로도 뭐 웹소설을 읽는다든지 전자책을 읽는다든지 또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도서관에 간다든지
간다든지 북카페에 간다든지 이렇게 책 읽기로 취미 생활을 즐기고 있기도 하고요. 네. 또 니팅이라 그래서요. 니팅. 뜨개질을 말을 하는데요. 아하. 이게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서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조금 마음의 안정도 찾으려는 그런 취미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 외에도 식물을 키운다든지 식테크라고 하잖아요. 희귀식물 품종을 키워가지고 이거를 약간 이제 돈이 되는 취미 생활로 그런 하는 경우가 거죠. 있어요. 네, 또 이제 제철 코어라고 해서 제철 음식, 제철 이 기간에만 즐길 수 있는 어허. 페스티벌을 찾아가려는 그런 취미 생활을 즐기는 MZ 세대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 할메니얼 트렌드라고 일컬을 수 있는 MZ들의 여러 또 취미들, 취향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건 우리 어머님들, 우리 할머니들 세대의 전유물로 여겨졌었던 뜨개질에 MZ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뜨개질에 얼마나 빠져 있으면 이제는 집 안이 아니고 집 밖에서도 뜨개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 가서 한다는 거예요? 영화를 보면서 합니다. 영화관에서 그래요? 특정 영화 뜨개 상영회를 했는데 아. 전석 매진이었다고 합니다. 아, 극장에서 아예 뜨개질을 공식적으로 예. 하라고. 근데 영화 같은 경우 우리가 리틀 포레스터 같은 편안한 영화를 상영 좀 시켜주고 네. 그다음에 이제 뜨개질을 하려면 이제 그 뜨개 도면을 봐야 되잖아요. 뜨개 도면을 볼 수 있도록 조도까지 이제 딱 이렇게 맞춰가지고 오. 편안하게 영화를 보면서 뜨개질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관람료만 내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군요. 상당히 조금 인기를 끌었다라고 하네요. 자, 뜨개질.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저희 그 누나가 뜨개질 숙제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네네네. 여성분들에 대해서 네. 그걸 어머니가 해줬던 숙제를 대신해줬던 이 방송을 우리 저희 누님이 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추억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MZ 세대들이 찾아서 뜨개질을 하는 네.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네요. 한 카드사의 이제 빅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네. 2024년 1월서부터 10월까지 뜨개질 카페를 이용한 건수가 105% 정도 오. 증가했다고 합니다. 예. 이 주요 고객층은 역시 2030 어허. 여성들이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뜨개질이 유행하는 것은 단순하게 심신 안정에만 있는 것은 아닌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MZ 세대의 특징은 뭐죠? 남과 다른 뭐 나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소품이라든지 옷을 만들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나만의 취향을 하는 우리가 DIY 직접 만드는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뜨개질이 아니겠나 예.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기 표현의 수단으로도 쓰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자극에 길들여진 몸과 마음을 좀 정화하는 수단으로서 MZ가 뜨개질에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이건 또 제가 굉장히 또 빠져있던 취미 중에 하나인데 식집사라고 아. 하죠. 식물 키우기 네네. 취미가 네. 또 MZ들에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반려동물뿐만이 아니고 식물로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 MZ들이에요. 저도 상당히 좀 좋아하는 아, 것 중에 그러세요? 하나입니다. 네. 저도 역시. 회사 다닐 때 난 같은 거에서 난. 차용주가 손대면 꽃을 피운다 나니 오. 뭐 이럴 정도로 마이다스의 손. 굉장히 공기 안 좋은 사무실에서도 꽃을 이제 피우는 그런 건데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퇴근 후에 뭐 영화를 보는 것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저희 아버님이 이런 취미를 가지셨던 영향이었던 것 같아요. 네. 퇴근하시고서 그때 마당에 있는 집이었는데 아. 수건 같은 거 가서 잎도 닦고 물도 주고 뭐 거름도 주고 했었던 오. 그런 부분들인데 네. 역시 새순이 올라온다라든지 계절이 바뀌면서 네.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뭔가 내가 뿌듯함, 그다음에 기분 좋음, 명상 이런 것들이 느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예. 우리가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지난해 9월 반려식물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네. 인구 및 산업 규모를 이제 해보니까 500여 명에게 이제 남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34%가 이런 것들을 키우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예. 특이한 것은 30대 이하가 37%나 이것을 키우고 있다라고 해요. 네. 굉장히 저도 의외의 수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 시장 규모가 엄청납니다. 네. 시장 규모가 전체적으로 2조 4천억 정도 되는데 예. 단순하게 식물 키우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 라고 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식물 자체가 1조 한 1천억 정도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화분, 배양토, 영양제 등에 대해서 1조 한 2천억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흙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네. 초기에는 약간의 비용이 들어가지만 네. 그렇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명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반려의 느낌을 좀 줄 수 있겠다라는 것들이죠. 이것은 아무래도 편안함과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식몽이라는 유행어도 나왔습니다. 퇴근해서 꽃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꽃만 바라볼까요? 아니면 오늘 상사한테 혼난 것들을 정리할까요? 어쨌든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상당히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나무 숲이 돼주기도 하고 저는 뭐 요즘 육아 때문에 좀 화분들에 소홀했는데 오랜만에 가서 물 한번 싹 줘야 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도 좀 듭니다. 요 얘기는 제가 짧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제 이틀 전에 저희가 MZ들이 독서에 빠졌다 텍스트 네네.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근데 뭐 책구 다꾸라고 해서 책 다이어리 꾸미기에 좀 빠져 있다. 관련해서 이제 완구 소비도 굉장히 증가했다. 키덜트족을 노리는 MZ들을 겨냥한 완구점 또 해당 산업의 전략들도 이 시점에 한번 주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MZ 세대가 빠진 취미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이게 할메니얼 트렌드에서 시작된 얘기인데 너무 우리가 할머니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할아버지들이 좀 속상하실 것 같아서 할아버지들이 즐겨 두시는 이 바둑에 또 MZ들이 어허. 관심을 갖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MZ들이 아날로그 붐에 빠졌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예가 바로 바둑입니다. 예. 한국대학바둑연맹에 따르면요. 2023년 2년 전에 전국 대학 바둑 동아리 부원 수가 예. 1,285명이었는데 이게 점차 늘어나서 어허. 올해 2025년에는 2,025명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2년 사이에 58%가 증가를 한 어허. 셈인데요. 그만큼 이렇게 바둑이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배경이 어떻게 되는 왜 그럴까요? 건가라고 생각을 해보자면요. 영화 승부 아시죠? 아, 이 사제지간의 이 라이벌 구도를 영화화한 거잖아요. 이창호, 조은현과 소영국수. 이창호 구단의 사제지간의 라이벌 구도를 영화화한 건데 또 이것도 있었고 또 더글로리라 그래서 드라마 기억하시는지 맞아요. 모르겠어요. 이게 극의 흐름을 이끄는 주요 장치가 바둑이었습니다. 맞아요. 또 최근에 나왔었던 예능 데블스 플랜 2에는 이세돌 구단이 출연을 해서 인기를 얻은 바 있는데요. 아마도 이 MZ 세대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이 바둑이 네. 쉽게 접해지다 보니까 이 바둑에 친숙하게 생각하고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두뇌 싸움의 원조가 뭐냐라고 하면 바로 바둑이라고 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세대 기원이라는 것도 생겨나서요. 뭔가 카페처럼 우드톤의 뭐 음악도 네. 나오고 또 인공지능 AI 로봇과 바둑을 둘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생겨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앞서 이야기한 인기 영화나 콘텐츠들이 바둑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자극했다는 이야기인데 같은 맥락으로 이제 최근에 예능 프로그램에서 촌캉스라고 해서 농촌 쪽으로 바캉스 가는 네. 그런 연출들 많았잖아요. MZ들이 촌캉스 그렇게 많이 간다던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놀러 가면 리조트, 펜션 네. 이것만 생각하지만 이제 촌캉스를 간다는 것은 이제 민박을 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네네네. 이 민박이라는 것이 방을 하나 빌려주는 것도 있고 하나의 독채를 이제 빌려주는 건데 네. 이런 촌캉스 하면 떠오르는 패션이 있죠. 배바지에 밀짚 모자 그리고 아궁이에 그쵸, 직접 그쵸. 불을 떼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의 불편함. 근데 꼭 불편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이제 민박을 가끔 가보면 예. 화장실을 요즘은 최현대식으로 개조를 하고 네. 약간의 편리성은 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펜션보다는 불편하죠. 네. 이런 것들을 좀 즐기는 모습들이 있고 거기서 텃밭에서 무엇을 따먹을 수 있게 이제 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인기를 끄는 것이 필름 카메라도 다시 레토로 감성으로 복고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이제 촌캉스 가면 할머니 패션이라고 해서 좀 투박하지만 정감 가는 우리에게 네. 익숙한 그런 패션들도 또 MZ들이 많이 선보이고 있는데 이걸 아예 일상으로 또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최근에 또 가수 지드래곤이 머리에 할머니 스카프 쓰고 나와서 화제가 됐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빅뱅의 멤버인 G드래곤이 할머니 패션을 해서 마치 할머니 옥장에서 그 옷을 좀 빼온 것 같은 네네. 그런 느낌을 줬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랜파 코어, 그랜마 코어 같은 이러한 코어 룩들이 네. 이제 나타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네. 이런 것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셀럽들도 즐겨 입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참 MZ 세대들이 이런 패션도 그렇고 최근에는 뭐 자개 문양이라든지 가장 전통적이고 우리가 할머니 집 가면은 볼 수 있었던 그런 장롱들이라든지 그런 패턴 문양들을 소재로 한 제품들이 좀 소비 시장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온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렇게 가장 전통적이고 한국적으로 여겨졌던 소재들이 좀 인기를 끌어왔다는 얘기까지 올 한해 정말 이 소비 트렌드가 할메니얼 트렌드로 가장 뜨겁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열기가 잠깐 반짝으로 그칠지 계속해서 또 지속이 될지 이런 것들이 관심사잖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전통이라는 것은 쉽게 멈추지 않는 생명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게 된다라면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인기보다는 과거를 현대적인 감성으로 재해석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려는 감성의 진화 과정으로 해석하게 된다라면 이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리 각 나라에 맞는 전통 문화를 재해석해서 즐기는 문화가 자리 잡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끊임없이 현재와 소통하면서 그 빛을 키우는 우리만의 클래식 전통 문화와 할메니얼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차영조 소장님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